안녕하십니까? 우리 원그룹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음, 회계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 전반적인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평소의 생각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 원그룹에는 대단한 강사님들,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줌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용하시는 언어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장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정한 제목은 지금이 기회, 그리고 리부그 사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저는 리부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상황은 저는 2013년도부터 즐거운 교육이라는 상호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의 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매출도 많고 좋은 나날을 보내던 중 출산율 저하와 함께 다가온 코로나는 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아동 대상의 사업을 하다 보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저의 사업이 앞으로 어두운 전망을 갖고 가겠다, 이런 이제 예측이 되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채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온라인 마케팅과 컨설팅, 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저는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의 매입가를 낮추고 이제 싸게 판매하면 박리담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온라인 가격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팔지 못한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며 창고비, 이런 고정 비용의 증가가 또 한 번 저에게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소매보다는 도매 물품을 취급하다 보니 한 20개 정도 미만으로 남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라이브 방송을 하면 매출은 많이 발생했지만, 그 다음날 택배 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소매 고객의 그 다양한 니즈를 해결하는데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우리가 현재 왜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실 점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1971년생으로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50년도에 극점을 찍었다가 점점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가운 현상이 아니라 역산을 해보자면 2060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199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출산율 저하가 나중에는 고령화 인구의 정점을 찍은 다음 대한민국의 인구 자체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결국 국력은 인구 수에서도 비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전망은 어렵겠죠.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하필이면 우리는 가장 많은 돈을 벌 시기에 병원비 지출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득이 조금 줄어들 시점에 오히려 병원비가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한 잉여 재산이 없다고 하면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하는 안 좋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퇴직을 보통 뭐 정년이 예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입장에서 평균적으로 55세 정도면은 퇴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개시가 되는 65세가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12.5년 동안 소득 크레바스가 작동을 한다고 해요. 크레바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빙하와 빙하 사이에 그 약간 틈새,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간이고 무너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후 연금 개시 전까지는 모두가 소득이 위험할 수 있다. 내가 버는 돈이 부족할 수 있다. 내가 축적해 놓은 재산이 조금 여유롭지 않다. 이런 것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중장년 재취업 박람회에 발 디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은퇴는 했으나 내가 적정한 생활비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펀드나 연금 상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펀드는 내가 이미 펀드에 투자할 만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얘기고요. 연금 상품도 내가 매달 매달 불입할 여유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00달러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5%라고 가정했을 때 1년 뒤, 5년 뒤, 그리고 30년 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000달러의 가치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3D라고 하면 dirty, difficult, dangerous에서 뭔가 조금 더러운 환경에서 이 작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업무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하면 요즘 3C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크레바스에 있거나 앞으로 향후 자신이 맞이할 미래에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퇴직연금으로 근근히 조금 아껴 사셔도 될 만한데 내가 무언가를 계속 소비하면서 속된 말로 까먹으면서 사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이 부부가 공무원 부부셨어요. 그러니까 연금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편의점을 차리셨지만 결론은 주간에는 사모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야간에는 남자 사장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끔 알바생이 일을 하는데요. 결국 저에게 토로하시기를 가족 모임 한 번 못 하겠다. 집안 대소사, 경조사 참석을 못 한다. 그런데 나는 밥을 제때 못 먹고 잠을 제때 못 자서 위장병과 불면증, 각종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은 시급 5천 원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C라고 하면은 C로 시작하는 단어 카페, 치킨,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무런 기술이 없이 가게 하나 차려볼까 하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게 카페입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우아하게 내 친구들도 맞이하고 커피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시겠지만 월세와 같은 고정 비용이 있다든지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든지 하면 그냥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부담으로 코로나 때 많은 커피숍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후문 쪽에 치킨 가게가 있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사장님이 5번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치킨을 좋아하니까 가게를 여셨겠죠? 하지만 이런 치킨 가게들이 점점 가격 경쟁에 시달리면서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많이 생겼을까요? 다들 노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영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본금이 0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자영업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큰 자본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많이 눈을 돌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안 해보고 리부그 사업이 처음인 분도 계시겠지만 타사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많이 경험하고 상처받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3가지를 잡았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단점들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리브굿 비즈니스는 이것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문제점 1번으로 제가 잡은 것은 인터넷 가격의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회원가가 싸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해서 먹어보고 주변에 권했는데 그 지인들이 회원 가입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당신이 말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회원가보다
더 싸게 되는 유통가를 보여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얼굴이 빨개지죠. 굉장히 난처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회사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물류를 담당하시는 쇼핑몰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사재기한 물건이 있느냐, 자기에게 주면 인터넷상에서 팔아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무슨 그룹, 무슨 라인, 굉장히 상위 직급 사장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도 자기한테 물건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회사는 이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규제를 할 의지는 있는 걸까? 아니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일종의 방치라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수당을 받는 이유는 회사가 따로 광고를 하지 않으니 당신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회원을 유치를 하면 그거에 따른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하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미 필드에서 총알바지로 초기 사업자들은 다 자기 샘플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마케팅을 했는데 그 제품의 효능을 안 사람들이 온라인이 훨씬 싸다고 거기서 물건을 구매해 버리면 회사는 어떨까요? 일단 팔린 겁니다. 누가 팔든 팔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정직성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초기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큰 실망과 상처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양성이 되지 않으면 중간 직급 사업자들도 많이 라인이 붕괴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 리브그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일단 인터넷 가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도 물건을 주문해봐서 아시겠지만 제품 값에 배송비에 배달해서 한국까지 도착하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려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인터넷에는 우리가 회원가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회원가로서 인터넷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께 권하기 좋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네트워크 비즈니스 문제점 2번으로 잡은 게 뭐냐면요. 35%로 커미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물가가 싼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글로벌 회사들은 이런 점을 악이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쁜 말로 호구죠. 호객님이 되는 겁니다. 글로벌 회사들은 한국에다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본사로 귀속될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 직급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 35%를 다 받았을까요? 거기에는 차량 보너스나 해외여행 보너스 같은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타사에서 수당 지급 내역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상세 내역을 아실 수 있으셨나요? 적게 들어왔는지 많게 들어왔는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지 못하던 것이 저는 또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굿 비즈니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35%가 뭡니까? 그냥 직급이 없는 일반 회원도 누군가를 소개하면 50%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크라운까지 가게 되면 80%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공유 보너스라는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최고직까지 간다고 하면 수당은 82.5%가 됩니다. 즉, 제품 값에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네트워크 비즈니스 문제점 제가 3번으로 잡은 것은 단체 최면, 강의, 세뇌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인 조언이 없는 이런 허울뿐인 이런 성공 이론들이 굉장히 다른 분들께는
안 좋은 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잦은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하고 억지로 초대를 하라고 하고 이것들은 다른 분들께도 부담이 됩니다. 저는 어쨌거나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전화하면 농담으로 이러죠. 너 다단계 시작했니? 아니면 보험을 시작했니? 제가 결코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분을 폄하하거나 보험 설계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명단이 아쉬울 때 누군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성공 비즈니스 초대가 되었을 때 정말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리더를 몇 명이나 보았을까요? 그냥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이런 군대식 문화로 혹시 상위 스폰서들을 접하셨다면 그분들은 올바른 리더가 아닌 거죠. 저희, 저는 저희 원그룹이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오늘처럼 꾸준하면서도 반복적인 교육의 기회가 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녁 시간에 누군가는 집에서 쉬고 계실 테고, 누군가는 아직 일터에 계시고, 어떤 분은 운전을 하고 계시겠지만, 줌교육을 통해서 핸드폰으로도, 그리고 집에서 PC로도 보실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교육이 참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죠. 이럴 때는 현장감 있게 성공하신 리더님의 강의도 듣고, 또 성공 사례, 또 나의 어떤 다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저희는 혹시 강의를 못 들었을 경우에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리더 사장님들의 좋은 강의를 반복해서 몇 번이고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저희 오픈 카톡방이랑 이런 데서 궁금한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또 먼저 보신 리더님이 답변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이런 케어가 가능한 것이 저희 리브그 비즈니스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린 여기서 최신 트렌드가 어떤지, 그게 우리 리브굿 비즈니스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스스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스승이자 동료입니다. 한국의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땠을까요? 혹시 다른 타사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매 분기마다 맞춰야 되는 실적이 있었나요? 그것으로 인해 원하지 않지만 파트너들한테 혹시 밀어내기를 종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제 샀는데 갑자기 오늘 세일이 있진 않았나요? 그리고 과도한 증정 행사는 다음 달에 온라인에 더 싼 가격에 올라올 거라는 또 위협은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이미지 생성한 건데요. 이 사람의 뒷면을 보면 좀 과장했지만 재고가 굉장히 많은 창고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카드를 들여다보면서 한도 초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픈 현실이죠.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사재기한 물건을 또 온라인에 되파시겠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 가격 붕괴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사업자들은 이만한 자본이 없는 경우에 빨리 이탈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또한 아무리 내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당장 내 통장, 내 지갑의 현실을 생각할 때 싼 온라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리브그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재고 쌓기? 없죠. 제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재고를 쌓겠습니까? 저희는 매달 억지 매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없죠. 물론 매트릭스 수당이 한 달에 한 번 지급이 되니까 내가 조금 이번에 회원 유치를 많이 하면 다음 달 수당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강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에 따른 수당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약간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 협정에 따라서 우리는 저희 제품을 구매할 때 개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사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특별 할인 이런 증정 행사가 없어도 365일 부담 없는 회원가 아닙니까? 싸도 너무 싸죠. 그런데 효능은 어떻습니까? 지구 최강이죠. 지금 하나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남자는 지금 자기가 쓴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통장에 얼마 들어왔다고 바보같이 웃는 표정을 제가 한번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를 썼는지 분석이 없이 통장에 얼마 들어왔다고 저 보여주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자기 통장을 보여주세요. 수당 얼마 들어왔다고. 저는 그분께 되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물건을 사셨나요? 23년도 기준으로, 22년도 기준으로 지금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소위 말해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19% 정도만이 수당을 한 번이라도 아무리 소액이라도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5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수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000명이라는 사람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1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약 200명입니다. 그 200명 중에 2명이, 2명에서 4명 정도가 평균 1년에 7천만 원 정도를 법니다. 한 달에 약 600만 원대죠. 그리고 상위 1%에서 6%의 사람들이 연평균 734만 원을 번다고 했으니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평균값입니다. 그렇다면 30% 정도는 연평균 81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어딘가에 자동 결제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받는 돈이 혹시 연평균 80만 원대라고 하신다면 그분의 직급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일 불쌍한 건 1000명 중에 200명이 수당을 받는다 그랬죠. 그 200명의 70%는 140명입니다. 1000명 중에서 140명은 연평균 8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한 달에 그냥 6, 7천 원 벌면서 다단계 수당을 받았다고 외치는 분들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억대를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분이 쓴 비용을 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희 리브그 비즈니스 어떨까요? 이거는 앞의 내용을 제가 보도 참고 자료로 띄운 겁니다. 23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라고 해서요. 여러분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자유롭게 이런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리브굿은 어때요? 제가 얼마를 사야 되는지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규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출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무언가를 사야 될 의무는 없죠. 그리고 직급을 유지해야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굿의 월 유지비는 단돈 10,000원대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연회비를 결제했기 때문에 매달 매달 뭔가를 결제하지 않아도 이렇게 멤버십으로 결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한국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떤가요? 솔직히 마케팅 지식이 없는 분들이 계속 칠판에 동그라미만 그리고 왼쪽 오른쪽만 가르고 계속 막 허울뿐인 얘기를 하십니다. 허상이죠. 게다가 계속 저에게 편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리고 자꾸 저를 부담을 주실 때 저는 이 스폰서 때문에 내 인맥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그것 또한 저에게 피로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돈을 벌거나 판매 위주로만 자꾸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나는 이미 사업체가 2개나 있는데 내가 계속 뭘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거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복잡한 건 싫은데 자꾸 제가 선을 긋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본인 것만 최고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기브 앤 테이크일 수도 있고 테이크 앤 기브일 수도 있지만 내 것이 좋다면 너의 것도 옳구나 한 번쯤은 들어봐주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리브그 비즈니스의 장점을 또 어필할 수도 있는 건데 꼭
다른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하는 리더는 없고 무조건 가, 앞만 보고 가, 지시하는 보스만 많이 발견했던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가요? 굉장히 다양한 교육에 있습니다. 어떤 툴들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요. 웹사이트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저희가 쇼핑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면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처럼 교육의 기회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혹시 타사 네트워크 비즈니스 강연장을 가보셨나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와 계세요. 물론 지금 고정적으로 어디 출근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시간이 많아서 그러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제가 새로운 젊은 친구를 초대하면 그 분위기를 보고 많이 떠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문화를 종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불편감을 많이 느끼죠. 사실 우리 리브그 비즈니스는 굉장히 글로벌 원서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산을 다룰 줄 알거나 핸드폰 PC의 사용이 자유로운 영 제너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이들은 또 SNS 마케팅에 굉장히 효율적인 자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한국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런 회사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죠? 일단 누군가에게 웹사이트를 보내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원래 웹사이트 하나 생성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리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계정을 3개나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 내 필요에 따라서 보내보면 되겠죠.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회원가는 얼마고 소비자가는 얼마라는 것을 두 가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알겠죠. 내가 이 비타민이 먹고 싶은데 그렇다면 회원 가입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면 좀 더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화장품 회사 메리케이 이런 것들 철수했을 때 오는 사업자들 영상도 보고 했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네트워크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뭔가 본사의 지침과 다르면 빠른 철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직급자였던 분들은 그대로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항상 자기가 대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자꾸 옮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계속 옮기시는 분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떤 A사가 국내 론칭을 하면서 굉장히 큰 행사를 잠실 체육관에서 할 때 누군가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최단기 승급자라고 누가 막 가마 타고 오고 막 주변에서 막 꽹가리를 치고 그랬는데 누가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저 사람 아메이 최고직급자였는데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씁쓸하죠. 그러니까 한 조직이 통째로 이동하면서 소위 판짝이라는 것을 하고 빨리빨리 성공한 리더를 억지로 만들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허상을 보고 쫓아간 정말 초기 사업자들이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글로벌 원 서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닐 일도 없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라면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이든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 지인이 있든 아니면 내가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쇼핑을 하건. 그런데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경험이 많이 필요할까요? 내가 사무실을 얻어야 될까요? 직원을 채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학력과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정말 제가 투자해야 되는 원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예전에 알던 지인이 만약에 그분을 다른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에서 만났더라면 그분이 찾아오겠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설득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굉장히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것도 하나 못 해주냐는 식으로 하면 저희는 굉장히 이분들이 부담스러워지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반성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트렌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의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왼쪽에 보여주는 것 같은 회사들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읽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다. 이러한 것만 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한국에선 유독 다단계 다단계 하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폄하하는 말들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단계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단계가 많으면, 멀티 레벨이면 다단계는 맞죠. 그런데 피라미드 사기. 사실 예전에 뭐 비싼 무슨 매트를 팔아야 되고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가두고 얼마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주고 이런 폰지 사기, 취업 사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대도 되어서 그 다음에 35% 커미션에 대한 제한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요즘 코인 사기도 굉장히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 나의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은 목돈을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코인에 투자하셨다가 돈 못 찾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좀 안타깝냐면요. 어떤 한 사장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돈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유롭다고. 근데 첫 마디가 어떻게 제가 부를 축적했냐고 여쭈어 봤더니 코인 다단계를 해서 100억을 버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하고 바로 한마디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장님께서 코인 다단계로 100억을 버셨다면 적어도 사장님 산하에 1억씩 손해본 사람이 100명은 넘겠네요. 다른 사람의 피땀 눈물 위해서 쌓은 돈은 사장님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수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수익을 약속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잘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기가 노년층에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건전하게 일하는 사업자들에게 대한 시선이 안 좋아질 뿐이죠. 저희는 그냥 본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떳떳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로리다주 국무부가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증 마크가 제품마다 다릅니다. 자유롭게 보시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네트워크는 아직도 재래시장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늘 뭔가를 팔아야 하고 뭔가 패키지를 구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구독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접목되지 않은 비즈니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구독 경제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전이라면 신문, 우유 이런 것도 구독 경제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많은 렌탈들도 구독 경제의 한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커머스에 대한 것들이 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 느낄까요? 일단 지금 보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구독 경제에 비해서 국내 구독 경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물론 점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코스트코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쿠팡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구독 경제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구독으로. 근데 지금 이커머스 업계의 점유율은요. 쿠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그럼 리브급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학을 전공했고 마케팅과 조직행동론, 인사관리 쪽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교양 과목 하나 듣는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서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에서는 또 P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죠. 그 P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가격으로 할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까? 아니면 유통 채널을 백화점에서 팔까? 할인점, 대리점 아니면 재래시장? 이러한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판촉을 할까? 이런 게 기업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다 요즘은 뭐 여러 가지 P를 더하기도 합니다. 뭐 people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그냥 버전 1.0이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 믹스 버전 2.0이라고 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던 것들을 이제 고객의 시선에서 고객의 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지, 그래서 이 고객이 느끼는 것이 가성비가 좋을까? 가심비가 좋을까? 이건 가성비일까? 이런 고객의 만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고객은 과연 이것을 사기 위해 내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이 너무너무 좋을 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다가온다면 지불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고객들은 예전처럼 백화점은 10시에 오픈해요. 8시에 문 닫아요. 이 가게는 또 몇 시에 오픈해요. 어떤 날은 쉬어요.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쉽게 사고 빨리 배달 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매 접근 가능한 컨비니언스, 자기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의 정보를 내 인스타에 올리면 뭔가를 받는다든지 내 SNS 계정에서 뭔가를 공유하고 협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객 게시판에 무언가를 올리고 답변을 받는다든지 회사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쌍방향 대화를 원하게 된 것이 지금 2.0입니다. 모두 C로 시작하니까 제가 4C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어떨까요? 이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애플 아이폰 등입니다. 고객들은 이제 자신의 트렌드를 스스로 생성하고 만들어 갑니다. 좋은 경험은요, 소비자의 가치 있는 경험으로서 다음 재구매 때도 그 기억으로 우리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내가 나도 좋아야 되고 회사도 좋아야 되지만 너희 브랜드를 내가 씀으로써 나는 이만한 가치를 지불했고 이것이 충분히 나에게도 너에게도 좋은 이익을 주기를 원해. 너희가 제품에 대해서 마진을 남기고 돈을 벌었다면 더 좋은 후속작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반제리즘이 전도란 뜻이죠. 본인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본인의 SNS 혹은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자신이 느끼 긍정적인 경험을 막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홍보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떠나서 다양한 채널과 접점해서 보통 그 브랜드에 대해서 존재감을 보장해 주지만 소비자에게는 내가 마음에 든 브랜드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단골 고객이 되고 그 회사가 개발하는 후속작에 기대를 갖고 같이 관심을 표명하는, 즉 어떻게 보면 락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4E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기업의 일방적인 입장이었다면 그 다음은 고객을 생각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소비자 니즈가 하나하나 맞춤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마케팅 믹스와 리브굿은 어떠한 조화로움을 이룰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저희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불한 그 가격에 비해서 제품이 주는 퀄리티가 굉장히 만족스러우니까 우리는 내가 쓴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교환 가치가 상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에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더 많은 소비를 해도 손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죠. 게다가
제품을 주문하는 게 그냥 손끝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장소가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구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접근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사업의 방향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리브그 비즈니스 접했을 때 굉장히 수익이 빨리 실현되고 안정적이고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건강식품이 필요하고 내가 꾸준히 계속 먹으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나누어 먹으려면 가격 부담이 없는 것을 원할 때 우리 리브그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을 섭취해보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널리 알리면서 사업으로 자연히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니아가 사업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리브굿은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벤 글리스키라는 사람은 갑자기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양 보충제 사업에서 20년 넘게 성공한 경험이 있고 그 성공을 보면서 왜 초기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할까? 그리고 이탈할까? 그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진에는 굉장히 잘생기고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효능과 효과를 잘 설명해 주시는 라이언 구틴 제품 개발 이사가 계시고요. 그분의 아내이며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생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제품 교육의 책임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즈니스를 가장 필드에서 느끼면서 적용 가능하게끔 만든 사람이 나우더 카잔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굿의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제품의 구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요. 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제품만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은 굉장히 높고 가격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하단에 보면 제품별 개별 인증 마크를 제품마다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버젓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리고 GMP보다 더 까다로운 CGMP와 NSF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제3자 인증을 받아서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거, 전 제품을 미국에 생산하고 있고 얼마나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90일 동안 저희가 빈병을 보내도 제품이 효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환불을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브굿의 서비스는 또 하나 고소득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제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 벌어요? 라고 했을 때 수당이 몇 가지예요? 이런 질문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수당이 보통 7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빠른 보너스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바로 50%의 수당을 입주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수당은 직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12대에서 15대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매칭 보너스는 가장 강력한 보너스로 본사 홈페이지에 보면 huge 막 거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bigger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5세대까지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계산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매 수수료는 뭐냐면요. 간혹 나는 정말 정말 회원 가입을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그분에게 그 소비자가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가에서 회원가를 차감하고 그 차액의 50%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직급이신 분들의 수당표를 봐도 소매 수수료로 받으신 것은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신규 회원이 첫 구매를 했을 때 그 구매 금액의 50%의 보통 10%, 약 5%를 받는데 이것도 지급에 따라서 실버 골드에 따라서 그 반영 레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뭐 직급을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추천이 있을 때 그분 첫 구매를 하시면 약 5%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보너스는요, 2,5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그 차등 적용이 되는데, 이 정도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분 같으면 이미 사업을 시작했어야 마땅하므로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김가령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 직급을 달성을 하셨는데요. 매달 회사 매출의 일정 부분을 다이아몬드 직급과 크라운 다이아몬드 직급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당을 82.5%까지 풀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주간 빠른 시작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영어, 한국어 병행해서 보시면서 홈페이지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분하고 한국어로 보고 있는데 change라는 단어를 저는 혹시 카드 번호 변경하실 때면 이거 변화를 누르세요. 자꾸 변화라는 버튼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변화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분 한국어에는 잔돈이라고 보였던 거죠. 왜냐면 change가 잔돈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변화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 한국어 홈페이지를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빠른 보너스는요,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고 그분이 가입을 했을 때 49.95달러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바로 그냥 25달러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등록하더라도 일단 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최대 10레벨까지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브그 비즈니스 장점이 그거예요.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을 사서 먹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못했어요. 그 나 홀로 회원이에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매트릭스고 그것이 리브그 비즈니스의 장점입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15레벨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실 것은 내가 누군가를 직접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피로버 방식에 의해서 누군가가 내 계보도상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칭 보너스가 사실은 저희 이 리브그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건데요. 매트릭스 보너스가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매칭 보너스는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린 거 아닌가? 어쨌든 저희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게 저는 처음에 약간 오해를 했었어요. 뭐냐면 타사에서라면 내 파트너 사장님이 나의 직급을 초월하는 순간 그 산하의 이익이 나랑 무관해지는 경우를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의 성장을 속된 말로 겉으로는 박수치지만 속으로는 약간 울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저희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제 브론즈 직급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실버에서부터 골드,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그리고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가실 때 적용되는 수당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플래티늄이라는 직급일 때 동직급자가 만약에 나왔다고 쳐요. 하지만 그 플래티늄 직급자 안에도 분명히 골드 직급이 계실 것이고 실버 직급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산하에 있는 보너스의 50%를 받는 거죠. 물론 이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받는 수당은 다릅니다만 이게 어마어마해서 여기 보시면 같은 직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란 선 보이시나요? 그 아래에서 또 매칭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파트너의 성장을 무조건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수술은 솔직히 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네, 아까 약 5%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직급이 없을 때 50%, 10%의 50%니까 5%가 맞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올라가지만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확보 보너스는 뭐냐면요. 딱 한 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당. 이것은 제가 추천한 회원이 등록을 하시고 처음에 뭔가 제품을 구매를 하시겠죠. 그분이 주문을 하시면 그분이 주문하신 물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고객 확보 보너스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에, 주소를요, 같은 주소로 5명을 등록시키면 안 돼요. 그 주소지에 한 번에 대해서 수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것 또한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원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누군가에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영향력이 많은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이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2,500달러를 판다? 아니면 5만 달러를 판다? 이러면 굉장히 능력자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바로 사업에 네, 들어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이 회사의 감동적인 건 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은 회원가와 소비자의 차액을 다 준다고 합니다. 100%. 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인플루언서 계시면 이렇게 먼저 다가가 보시고요. 그분을 사업자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렇게 공유 보너스를 받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멤버십과 제품 판매 총액을 그 크라운 아니면 다이아몬드 숫자만큼 나누어서 받는 건데 지금보다 앞으로 점점 더 수익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미국 본사의 지침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1월부터 사업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시행착오도 겪으셨고 또 작은 성공도 거두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장점을 모아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빨리 얻으실 수 있도록 플랜을 짜본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만날 거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좋은 모범 답안이 되겠죠. 이것은 본인이 있고 본인이 자신의 계정 하나를, 어떻게 보면 A는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플리에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바타가 될 수도, 다 A로 시작하니까 계정 하나를 만드는데 A1과 A2는 내가 만든 계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얼마의 돈을 썼을까요? 일단 저는 무조건 연회원이어야 되니까 140달러 가량을 지출했겠네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A1, A2 또한 연간 회비를 결제하겠지만 지금 사업 초기라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저는 A1, A2를 그냥 월간 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빨간 네모 박스는 제가 또 직접 추천한 4명이 되겠죠. 그런데 R1 옆에 R3가 있는 이유는 저희는 바이너리 구도는 아닙니다만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짤 때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힘 받고 사업 성장하시라고 R1이 내가 3번째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R2가 내가 4번째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점점 채워서 가는데요. 내가 한 것처럼 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복제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미 다음 달에 카드 값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익주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저희는 연간 회원을 결제할 때 코인 아니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결제를 하시죠. 통상적으로 카드 값이 한 달 뒤에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이 빠른 추천 보너스는 익주해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이미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네, 비용을 많이 회수를 했다. 그리고 이미 돈을 벌면서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A4R은 이미 다른 리더 사장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하셨고 저희가 점점 더 트레이닝 해가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열릴 겁니다. 그때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2A4R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2A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얼마의 비용이 든다고 했죠? 내 연간 회비 140달러. 그리고 아바타 A1, A2에 쓰는 비용이 월회비를 납부했다고 치면 50달러가 될 겁니다. 2명이니까 100달러가 되겠죠. 그럼 저는 지금 240달러를 썼는데 이게 손실일까요? 우리가 회계학에서 손실이라고 하면 뭐 직원이 뭘 망가뜨려서 못 팔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아예 없어지는 소멸된 원가는 손실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한 240달러가 손실일까요? 아니면 비용일까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소비된 나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원가인데요. 비용은 얼마를 버는데 쓰이고 없어진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면 원가는 지금도 벌고 미래에도 벌 수 있는 나에게 미래에도 경제적인 효익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기에 투입된 재화와 용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불한 등록비, 연회비, 재화가 되겠죠. 용역은 내가 들인 시간, 노력, 사람들을 만나면서 맺은 어떤 관계들, 그리고 이런 줌 미팅을 듣는데 내가 투자한 시간들, 이것들은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줄 것입니다. 결국 이 원가는 계속 미래에 큰 자산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원가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2A4R 플랜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성이 보장되며 가장 빠른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해 파트너와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성공의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타사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상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가장 친한 지인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내용이나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화면은 같이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너에게 왜 하냐고 물어보겠지만, 훗날 그들은 너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